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연소시설에서 뭐 실질적인 기법 연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연소시설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게 된 배경은 사업단에서 슬러지 소각할 때 엔터 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분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연소 슬러지를 소각하는 걸 가스에서 엔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시설에서 엔터 전문 분석 이런 식으로 별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과제 기여 실험 방법, 실험 결과, 이런 협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라든가 요약으로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게 같이 모두가 같이 쓰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를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발표를 끝나고 나서 협조 사항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협조 사항을 했습니다. 연구 과제는 온실가스 측정 모델 기법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기관은 뭐 산업부도 시험은 그림 건드리고 실험되어 되어 있고, 연구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오토 가스에 대한 측정 분석 기법 개발, 신규 규제 대상 온실가스 조사, 그다음에 사업단 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 및 물질, 에너지 수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측정 분석 기법을 주로 개발하고 일부 이제 성능 평가를 하고요. 그림 컨택트에서는 물질 에너지 수립을 주로 하고 또 성능평가에 관여를 하고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신규 온실가스 조사를 하고 또 성능평가는 일부 관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측정분석 기법이 한 50%, 신규 물질이 한 10%, 나머지 한 40% 정도 비율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엔터가스에 대한 측정분석 개발하는 일부 그 내용을 발표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메탄하고 엔토는 이번 작년도 올해 이제 하게 되고, 애플가스는 다음 연도에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 연도를 종합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방법인데,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좀 오차율을 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 목적으로 기기도 분석하고, 지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테드라피드 시를 채취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팀에서 가지고 분석 기기도 하고 해서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일관성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준은 이제 70%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차율이 발생하게 되고 그 원인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확인하는 거는 다른 경우들도 옥세리 표준가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해보고자 표준가스를 했고,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제 기법을 개발하는 문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M2의 경우는 이제 두개 MDI를 했고, 테드라백이 소리되어 지시를 했는데, 어쨌든 뭐 상호 간의 차이가 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가스를 위해서 가스백 재질에 대한 확인 실험을 해봤고, 가스백 보관 시기, 수분, CO2 간섭, 또 스팸 범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모두 10가지 정도의 실험을 좀 했는데요. 그 4번까지는 그 연소가스, 슬러지 소가 가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스탠다드 가스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연소가스는 테들라백과 알루미늄 P백을 사용했고, 그런 거, 거기에 이제 테프론백, PTF의 테프론백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응축시켜서 내는 게 있고, 그냥 수분 응축하면 그냥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수분을 내는 걸 봤고요. 그리고 초기 농도는 처음 이제 포집해서 분석했을 때, 그때 초기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8.34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최대 50일까지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더드 가스는 이제 10하고 100, 이 되는 표준가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샘플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농도를 지시도록 시간 경과에 따라서 분석을 했고요. 뭐 백 종류는 세 가지인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테프론백은 내약도 내상성 내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취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딱딱하고 약간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터지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시고요. 실효 채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분을 이제 농축시켜서 제거하고 이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소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표준가스는 이제 CO2가 10% 정도 되게 해서 표준가스를 분석했고요. 연소가스에 이제 CO2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백은 알루미늄 코팅된 백이고요. 자동 측정기를 이용한 연소 모팅 기법은 MJR 분수를 썼고 CO2 존재 여부, 흡수제, 표준가스는 엔터밸런스의 10% CO2에서 10, 50, 100 ppm를 썼고요. 흡수제는 소다라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0 흡수병 사용 시 2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 CO2가 이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흡수제 실험은 2시간 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연소가스 분석 결과인데요. 연소가스는 이제 슬러지 소금에서 나온 가스 분석 결과인데, 초기니 네 가지 실험의 경우입니다. 연소가스고, 첫 번째 테드라팩, 알루미늄팩, 테드라팩, 알루미늄팩, 이렇고요. 그래서 시간별을 했는데, 이게 초기 농도는 이제 여기 초기 농도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달간 정도, 한 이틀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어떤 차이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나중에 계속 좀 나오는 거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계속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오차 유지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가스 가지고 한 겁니다. 세기의 백에 대해서 10 ppm과 100 ppm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주는 건 분명한데 일관성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백 재질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이제 테프론 백 보면은 20일 정도 하면 거의 없는 상으로 비슷해요. 이 원인이 뭔가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일관성이 또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오차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백 재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 분석할 때 그렇게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 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수년 정도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도 이제 새롭게 연구원들이 하게 되면 이 실험에 따른 오차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보면은 이렇게 주는 건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결과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 보면은 4번, 5번 사이가 연소가스, 스탠다드가스. 이게 보면은 1,005일 동안의 변화율을 보면 이제 줄어든 그 양을 보는 건데 스탠다드가스가 약간 좀 13 정도 되고 이건 한 22 정도 되죠. 그럼 보면은 스탠다드가스니까 이제 다른 어떤 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에 더 낮은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1을 보면은 또 서로 비슷해요. 이게 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무슨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게 일을 말았다 보니까 배구 조작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이렇게 조작할 때 좀 산소들이 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조작하는 거 상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판단에 어려움이 되는데 가스 조작인지 백치료인지 기기 조작인지 좀 궁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까 이제 테프론 백의 경우인데 이제 1, 2, 3인데 이거는 이 마무리를 테이핑을 안 했고 이건 테이핑을 다 한 거고 이건 테이핑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테프론에 이렇게 가스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리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트를 분석을 해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봤는데 근데 이 테프론 백은 뭐가 왜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부드럽지가 않죠.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이제 주변 같은 데 보이지 않게 작은 파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질로 보면 가장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치료제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오트 농도를 재보면은
이게 테들라 백이고 테프론 백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개는 그 양 사이드를 테이프 나는 건데 이 산소 농도를 보면 테드라 백에 비해서 세 가지 모두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결국 뭔가 산소가 따라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백 취급에 따른 오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가장 좋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취급 과정이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개 이제 NDI로 이게 수도지수 것이 나온 거를 같이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술 개발하는 기관에서 그 개발가고 이건 저희도 기계 개발가인데 그 CO2 간섭 효과가 있다 그래서 또 이제 CO2 흡착대를 이제 설치한 것과 설치 안 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간섭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거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두 개 기관의 어떤 농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이게 한 가지 기계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크로스해서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하려면 기기별 특성과 성능을 파악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형식 승인을 같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산소나 CO, 가스 분석할 때 보면은 계속 기계가 트러블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기계 모임이 될까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NDI도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기계가 조금하게 또 많은 어떤 기술들이 척척되니까 더 나아질 텐데 이때는 초기라든지 하는 서로 간의 기계 사람도 틀리고 내부도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0에서 100ppm을 이제 스탠다드 캘리브레이션 하고 CPPM짜리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원래 CPPM이 스탠다드 가스이기 때문에 10에 나와야 되는데 초기 농도가 5하고 2로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왔고 여기는 안정화는 됐을 때인데 안정화됐을 때 보면 1하고 0씩은 뭐가 좀 문제가 있죠. 이게 표준가스보다 보통 낮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흡착제가 없는 것이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정화하고 ppm 차이가 있고 0에서 100에 CPP를 쓴 거니까 범위가 한번 넓게 힐러를 됐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50ppm 스탠다드 가스 가지고 한 겁니다. 초기는 뭐 약간 차이가 있고 안정화되고 이거는 또 50보다는 뭐 한 10ppm 적은 온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흡착 CO2에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결과로만 보면. 이제 100ppm짜리를 썼는데 원래 100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가스로 캘리브레이션하고 다른 이걸 분석했는데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에 적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사용한 기계가 한 5년 된 기계예요. 5년. 그때는 최고라고 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엔토가스라는 게 이제 수요가 괜찮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옛날 기계라 이런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주가스 거리도 있고 W가 낮고 20ppm 차이가 나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0에서 100ppm으로 했는데 이거는 50ppm짜리를 캘리브레이션하고 10ppm, 50ppm, 100ppm짜리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10ppm짜리는 이 범위가 좁으니까 당연히 10에 좀 그래도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역전됐어요. 아까 그때 때는. 그러니까 항상 저기 그 흡착제 해놓으면 그러면 흡착제가 진짜 있구나 생각은 되는데 역전이 있을 텐데 이게 50ppm짜리를 보면 50인데 이거는 그래도 50ppm짜리도 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까 100ppm짜리 좀 올라갔는데 같은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근데 100이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도 이제 똑같은 현상인데 이건 아까 120에서 됐는데 이건 약간 140에서 되고 그러니까 결과인데 이게 하면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 가스만 가지고 해봤습니다. 밸런스 가스만 가지고 했는데 원래 0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흡착제가 이제 흡착제를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좀 높아지고 흡착 사용하면 좀 낮아지고 근데 뭐 거의 6ppm 정도에서 이제 유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냈는데 딱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거가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재질 특성에 따른 파손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 시급에 따라서 뭐 테트라백이든 뭐 알루미늄 뭐 PP백이든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농도 체크가 좀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 구간이 안 맞으면 산소농도를 체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가야 되면 이것도 같이 해야 확인이 이제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이 큰 문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외부적인 경우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는 주변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산소농도를 좀 체크해야 되는 하나 필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있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까 기계에 보면 이제 시급에 따른 게 여러 번 측정해서 연습했을 때 시급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에 한 번에 좀 분석을 많이 해야 어떤 시간 경과가 사실은 뭔가 반응이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급을 막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오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GC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오차가 아주 늦게 하고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큰 오차는 사실은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연속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저희들이 좀 썼는데 사실 기계마다 너무 좀 틀린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이렇게 개발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수준까지를 좀 파악하기 되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기계도 자주 관리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자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테이블에 가져가다 하더라도 또 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일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항상 크로스 체크를 잡아주고 주시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기법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특정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들을 분석하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해드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걸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이 연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장비에 한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정보도 구현하고 장비도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술 개발 다들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연구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름대로 애로사항 좀 지식을 알려주시고 서로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혼자 하기에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목적이 이제 저감기술 개발하는 거고 분석은 틀리기 때문에 분석자한테 개발하는 거라면 감식법도 있고 어떻게 기억을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그냥 거기 틀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통계를 많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합쳐지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공부에서 좋은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줄 수가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공유가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봐가지고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나누고 분석도 제대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에 주시는 게 시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좀 상호하게 하고 유기적 관계에서 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부탁할 테니까 또 각 개발하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부탁하면 서로 이렇게 하다가 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좀 시간을 할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하고 그러면